하면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됐습니다. 시작할까요? 네. 네, 오늘은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는 이제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, 그러면은 미국이 민주주의가 어떤 그런 유럽 이민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, 제가 또 주말에 또 부랴부랴 또 공부를 또 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게 짧은데요.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짧은 이민 기간에 이렇게 서구 문명의 지도자가 되었을까? 그 뿌리를 한번 이제 봐야 되겠어요.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쳤어요. 학교에서도 미국의 그저 뭐 조지 워싱턴이 뭐 벚나무 뭐 에피소드 그 정도로만 얘기하지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. 배운 적도 없고. 그리고 또 워낙 또 운동권이 또 반미주의 그리고 뭐 미국 패권주의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풍토에서 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배운 적이 없어요. 안 가르쳐줘요, 학교에서도. 근데 사실은 뭐 또 미국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서구 문명의 지도자가 되었나? 어떤 이민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,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오늘날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참 가르치질 않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이 미국 이민의 역사를 보면서 시그프리드의 서구의 정신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.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. 이 책이 60년, 70년대에 이렇게 나온 책이거든요. 거기에 보면은 이거 이민의 역사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이제 이 텍스트를 만들었는데, 미국 이민의 역사를 제1파도에서 제3파도 이렇게 파도로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그냥 왕창 실으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냥 갖다 놓는 그 정도로 유럽이 막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. 그리고 이걸 파도로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페미니즘이 왜 제1물결, 2물결, 제3물결 이렇게 물결이라고 하잖아요. 그것도 파도거든. 웨이브잖아요. 파도인데 아마 나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페미니즘 이론을 가져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을 이민의 역사를 세 파도로 나누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유럽 인종이 대이동이 이제 1814년에서 1914년, 그 100년 기간이죠. 100년 동안에 이 4천만 가량 유럽 인종 대이동이 안에서 일어났어요. 그 중에 3천만 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서 막 간 거예요. 이게 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흑인하고 이런 황색 인종도 같이 이제 실려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3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게 이게 이제 이민자들이 어떤 그런 뿌리가 되는 그런 그 인원이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째서 유럽이 이렇게까지 그때 대혼돈, 정말 그 어지러운 시절이었어요. 늘 전쟁을 하고 살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. 이제 유럽이 인종들이 대이동하기 전에는.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시대,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가 이제 병합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또 막 아일랜드 사람들은 또 막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겠죠.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, 그 이름만 있었던 제후국이었잖아요. 신성 로마 제국이.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, 또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, 그리고 1848년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이 이제 발표되면서 유럽 대혁명이 일어나고, 미국 남북 전쟁, 노예 해방 선언, 일본은 메이지 유신,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이 성립을 하고 청일 전쟁, 러일 전쟁, 이렇게 유럽이 그냥 혼돈 기간이었어요. 이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. 그 우리나라는 뭘 했냐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복닥복닥 하고 있더라고요. 이제 홍경래난 그 다음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최재우 동학이 이제 창시가 돼가 서서히. 그리고 이 참 한 60년 가까이 정말 그 문흥의 대명사인 고종이 이제
즉위하고, 이 조선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. 유럽이 이렇게까지 그냥 그 대혼돈 기간, 그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1파도는 어디까지냐면은 17세기, 18세기, 그러니까 1815년 이전의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미 대륙으로 이제 대거,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가장 뿌리가 되는 거죠. 근데 이 영국 프로테스탄트는 청교도주의라 그러고 이제 칼뱅주의잖아요. 장 칼뱅. 예. 근데 제가 이제 장 칼뱅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. 칼뱅은. 그 지금까지도 이 뭐 칼뱅, 칼빈주의 이러면서 그 영향을 미치는데, 그 금욕주의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. 평생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평생을 금욕하면서 그 신앙을 갈구했던, 그러면서 그거를 다 그 사람들도 따르고 했던 그게 그 영국 청교도의 뿌리인데, 이 칼뱅주의자들이 또 이제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가는데 주로 뉴잉글랜드 지역,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이제 영국 식민지였죠 그때는 이제. 그래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 6개 주인데 이제 메인, 뉴햄프셔, 버몬트, 매사추세츠, 로드아일랜드, 코네티컷, 이게 뉴잉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어요.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워낙 한꺼번에 그쪽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요 6개 주는 영국 식민지 초기 문화나 이런 산업이 좀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굉장히 그 충실한 청교도주의, 칼빈주의의 그 금욕적인 그런 이제 경향을 따르는 그런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매사추세츠, 뉴잉글랜드의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의 이제 시발이 여기서 일어나죠. 보스턴 그 티파티 사건이라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했다시피 영국이 너무 세금을 이제 과다하게 징수하니까 보스턴 시민들이 그냥 홍차를 전부 다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, 이게 이제 조세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된 거죠. 그리고 이때 이제 매사추세츠 보스턴은 이런 이제 시기에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 수도잖아요. 주도지. 그러니까 주로 케이크 교도들이 이제 또 이주를 했어요. 이쪽은 프로테스탄트, 퀘이크 교도, 이 교파가 좀 틀려요. 그러니까 퀘이크라는 말은 이제 왜 그 뭐 이렇게 덜덜 떤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 지진 난다 뭐 이런데, 그 조롱하는 말이었대요. 그러니까 이게 청교 가장 그 금욕적인 칼뱅주의자들이 이 퀘이크 교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은 신앙적으로 이 이제 프로테스탄트, 그러니까 퓨리탄들하고 좀 틀린 이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게 이제 칼빈은 무조건 인간은 원죄가 있다. 그리고 구원 예정설을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. 칼빈은. 그러니까 구원 예정설은 하느님이 이미 너를 구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해놨다는 거예요.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어봤대.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? 그랬더니 칼빈이 그것은 알 수 없다. 너가 끝까지 금욕하고 구원을 갈급하는 거, 이것만이 네가 신의 뭐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. 그래서 끝까지 금욕, 죽는 날까지 금욕주의를 말을 했던 거거든. 근데 이 퀘이크 교도들은 안 믿었어,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이제 이거를 예정설을 믿지 않은 거예요. 원죄설도 믿지 않았어. 그래서 내가 그냥 회개하고 신을 따르면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당시로서 대단한 개혁 종파였죠. 그런 교파가 퀘이크 교도였어요. 그래서 이 뉴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하고 되게 갈등이 또 있었죠. 신앙적인 갈등이. 퀘이크 교도들이 만든 이렇게 과자 종류 비스켓 혹시 먹어봤나요?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.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수입 식품이나 이런 데 가면 퀘이크 교도는 표시가 있어. 퀘이크라고.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모자 쓰고 이런데 그 비스켓이 굉장히 맛있어. 지금도 퀘이크 교도들은 자신들이 그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. 식품을.
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문화를 그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1파도 시기, 그러니까 1815년 이전에는 이제 거의 뭐 신대륙을 개척을 하고 이제 칼빈주의에 충실한 퓨리턴들, 이제 프로테스탄 같은 말이에요. 그럼 그 금욕주의 경향이 이제 미국,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2파도는 1815년부터 이제인데 특히 이제 1840년에서 1880년 사이에 수천만의 거의 이거 유럽인들이 대거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게 온 거예요. 그 당시에 뭐 영국이 아일랜드와 합병하고 그러니까 막 그 기근이 일어나서 아일랜드에서는 막 거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잖아요. 그리고 1848년에 그 막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막 유럽이 다시금 그 혁명의 소용돌이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피해서 굶주림, 뭐 혁명, 어떤 박해, 종교적인 신념 이런 걸 다 그냥 찾아서 다 그냥 이렇게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오기 시작한 게 1840년에서 1880년 집중적으로 수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대요. 유럽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죄인들이 많겠죠. 그러니까 뭐 혁명에서 쫓겨났다는 거 어쨌든. 그러니까 이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발표할 때 그 이제 미국을 간 이유도 과목 제도와 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거를 연구를 하러 갔던 거예요. 토크빌이. 예.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민주주의를 이제 토크빌이 이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제2파도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파도 시기에는 그러니까 1840년에서 1880년 시기에는 주로 영국인 스코틀랜드인들이 대다수였대요. 유럽에서 이주한 게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가 오고 그 이후에는 독일인,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,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유대인 이런 순서로 착착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점점 이제 앵글로색슨 색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옅어지는 그런 시기예요. 왜냐면 게르만족이 또 오고 이러니까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성향이 강했는데 이때부터는 비영국화 경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게르만족이 오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이 그다음부터 대거 이제 막 이렇게 이주해 오는 거예요. 독일도 그 당시에 막 이제 어지러운 상황이었으니까. 그래서 이 독일인들은 굉장히 조직이나 법을 잘 만들어요. 체계를. 그러니까 이 미합중국의 어떤 그런 거 법률이나 이런 거를 게르만족들이 그 특유의 어떤 그런 거 뭐 성실함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미합중국의 어떤 그런 그 조직이나 법률 체계를 이 게르만인들이 거의 다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독일이 철학이 발달한 이유도 워낙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48년 제헌헌법도 그 독일의 그 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우리가 바로 그냥 거의 다 받은 거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독일은 이 법 체계나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아주 특출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베스트셀러가 뭐 상법 개정 이런 거래요.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뭐 어디 법률 개정 아무도 안 보잖아요. 관심도 없잖아요. 근데 독일은 베스트셀러 1위가 항상 법을 개정하면은 그게 1위가 된대요. 그 정도로 이 법 체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민족이야, 게르만이.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운 거죠. 트럼프도 이제 게르만족, 아마 이때 그 조상들이 묻어왔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게르만인들이 이 미합중국의 조직이나 법 체계를 만들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대도시에는 아일랜드인과 가톨릭 교도가 장악을 한 거예요, 이제 대도시는.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아주 활발한 탐구,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좋아하는 민족답게 뭐 이렇게
대도시에서 막 이제 장사나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 이 돈에 대해서 금융이 이제 그때부터 발달한 게 유대인들 때문이온 거예요. 그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비슷하지 않아요? 돈도 엄청 좋아하잖아. 돈에 대해서. 예. 그 좀 비슷한, 그 유대인들은 처음서부터 이 돈에 대한 이 탐구심이 대단했나 봐요.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서서히 이제 금융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, 독일 게르만인이 미합중국 세력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조직과 법 체계를 이게 게르만인들이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세력이 이제 커지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맞아지면서 영국의 색채에서 벗어난 거예요. 미국이 이때부터는. 예.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이때 이제 큰 좀 변화가 생겨요. 그 다음에 제3파도 시절은 1880년에서 1914년까지를 이렇게 본대요. 이때 한 2,300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왔대요. 그러면 이때는 앵글로색슨족이 아니야. 그 앵글로색슨족은 이제 그 전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이제 동유럽 쪽의 슬라브인, 그 다음에 라티노, 그러니까 지중해 쪽, 이런 또 등지 거의 77%가 이 시기에 왔대요. 이민을. 이때. 그러니까 이제 그 동유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생활이니까 이제 고임금, 아메리칸 드림이죠.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제 라틴 쪽하고 이렇게 아메리카로 이주한 시기가 1880년에서 1914년이에요. 그래서 한 이때쯤 해서 이제 거의 미국의 그 이민자들이 거의 이제 정착을 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기가 되죠. 그 다음에 이 1914년 이후에는 이제 워낙 이제 선박이 발달하고 항해가 이제 빈번해지고 또 이민 단체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때는 조직적으로 이제 이민을 오기 시작한 게 대부분이 이제 그 이탈리아 쪽 사람들,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주 빈민가들 뭐 이런 그런 근데 종교는 또 가톨릭 교도죠.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또 이민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. 배를 타고 뭐 밀항을 했거나 어쨌거나 막 그리스인들이 이거 보면 생각나는 영화 있지 않나요? 영화 대부. 이렇게 대부에 보면은 그 가톨릭 이탈리아인들이 막 그 낮에는 성당에서 막 미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막 총질하고 막 좀도둑질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그 대부나 또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또 좋은 친구들 이런 거 보면은 그 초기 그 이탈리아인들이 그 뒷골목에서 미국 뒷골목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 범죄하고 막 그런 그 마피아 그런 시기였어요. 이때가 이게 주로 빈민촌이 모여서 그리스인들은 또 뭐 식당을 하고 이게 대부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. 식당하고 한 사람도 그리스인들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경로로 미국은 완전히 이제는 그때부터는 인종의 도가니가 돼버린 거예요. 다 이제 뒤섞이니까. 그래서 이런 제1파도, 2파도, 3파도를 거쳐서 이제 유럽 이민자 또 이탈리아 또 동유럽 쪽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해서 오늘날 미국의 그 이제 뿌리가 된 거죠. 그래서 그렇지만은 좀 문화적인 특색이 미국은 이제 다 좀 이렇게 있대요.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뭐 이런 건 좀 아직도 여전히 프로테스탄트적인 청교도적인 문화가 있고, 그 다음에 독립전쟁 전에 어떤 그런 남부풍은 볼티모어나 뉴올리언스는 여전히 이제 그 독립전쟁 전에 남부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퀘이커 교도가 여전히 전통을 이제 고수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나 어떤 그런 그 기중의 라틴계가 이렇게 혼합된 그런 어떤 그런 그 문화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. 그 프랑스도 원래 그 루이지애나가 이거 프랑스령 식민지였는데 워낙 그 그 부르봉 왕가가 망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볼 저기가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루이지애나도 반은 거의 뭐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가고 말년 그 루이 16세는 거의 이렇게 손을 못 댔어요. 그래서
미국에서는 프랑스는 좀 영향력이 미미했어요. 원래 처음서부터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령으로 삼았지만은 워낙 부르방 왕가가 그냥 흔들흔들 거렸거든요. 루이 15세 때부터 국고가 거의 탕진된 상태였어요. 그리고 그 빈 그 국고를 그 루이 16세하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했는데 그 모든 그 죄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뒤집어 쓴 거죠.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다 국고가 탕진해서 프랑스가 부르방 왕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거짓된 많았거든요. 가짜 다이아몬드 사건도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이름을 도용을 한 거고 사실은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것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르봉 왕가는 이 미국의 그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령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다스릴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그 루이지애나 쪽은 불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리고 거기서 일부가 퀘벡이나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불어 사용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미국 이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 미국이 정말 아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. 예. 뭐 길지 않은 뭐 미국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전형적인 미국인 작가라고 하면은 마크 트웨인, 뭐 휘트먼, 에드가 알렌 포, 또 뭐 해밍웨이 이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에드가 알렌 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. 공포 소설을 너무 제가 한때 막 심취해가지고 머리맡에 막 이 쌓아놓고 보고 그랬거든요. 특히 이 알렌 포 책은 거의 다 그냥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. 이 정도로 간략하게 미국 이민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